안녕하세요. 뉴스반장입니다. 어쨌든 우리 송 대표님 당선을 축하드립니다. 그리고 많이 도와주십시오. 김용태 우리 위원장님은 퇴임이 예정돼 있는 건가요? 예, 6월 30일까지. 딱 정해져 있어요. 그동안 고생 많으셨습니다. 어쨌든 제가 한번 뵙자고 했는데 가능하면 좀 많이 빨리 뵙자 이런 입장이에요. 그리고 다른 야당들도 한꺼번에 보자 이런 또 요구도 있긴 하던데 아무래도 좀 밀도 있게 말씀을 좀 들어보려면 원내교섭도 않지만 따로 뵙는 게 좋을 것 같아서 제가 좀 서둘러 뵙자고 부탁을 드렸습니다. 특히 이제 외교 문제는 어떻게 여야 구별 없이 함께 공동 대응해야 될 문제이기도 해서 성과라고 하면 좀 그렇고 어쨌든 이번에 G7 회의 참석 결과 말씀도 좀 드리고 싶고 또 나토 회의 참석 문제도 아직은 확정을 못했는데 또 의견도 좀 들어보고 싶고 국내 문제에 대해서는 뭐 일상적으로 좋은 의견 많이 주시지만 이런 자리에서 한번 말씀도 따로 좀 듣고 싶었습니다. G7 회의는 뭐 의외로 많이 환대를 받았어요. 아마 국제적으로도 관심이 꽤 많은 상태였던 것 같고 우리 입장에서는 대한민국의 모든 혼란상이나 또는 어떤 위기 상황이 다 정리됐다라는 점들을 보여주고 특히 그 G7이 관심 가지고 있는 소위 민주주의의 가치 또 회복력 이런 것들을 한번 보여준 계기가 된 것 같습니다. 많은 정상들이 대한민국의 미래와 현재에 대해서 관심들을 많이 표명해 주셨어요. 앞으로도 우리가 대외 문제에 관한 좀 함께 입장을 좀 조율해 가면서 같이 갔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최근뿐만이 아니라 꽤 오랫동안 대한민국 경제가 매우 어려워서 우리 국민들께서 겪는 어려움들이 매우 크다는 건 뭐 누구나 다 동감하실 것 같습니다. 대한민국 경제 상황 또 거기에 좀 바탕이라고 할 수 있는 안보 외교 상황들도 한번 같이 점검해 보면 좋겠고 특히 이번에 저희가 추경안도 내게 되는데 뭐 정책안에 대해서는 의견이 다른 게 너무 당연해서 다른 의견도 많이 가지고 계신 걸로 압니다만 또 의견은 제가 충분히 좀 들어보고 조정할 수 있는 또 조정하고 또 의견이 다르다고 하는 것은 그 어느 한쪽이 반드시 옳다는 건 또 아니기 때문에 최대한 공감할 수 있는 점들은 서로 공감할 수 있도록 노력해서 가능하면 신속하게 현재 어려운 상황 함께 이겨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 가지 꽤 복잡하실 텐데 두 분 흔쾌히 이런 자리 함께 해주셔서 감사드리고 하실 말씀은 뭐 공개적이든 비공개적이든 충분히 하시면 저도 감안하도록 하겠습니다. 축하드리고 환영합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취임 18일 만에 여야 지도부와 첫 오찬을 가졌는데요. 그 자체로 의미 있는 정치적 메시지였습니다. 민생과 경제 위기를 정면으로 돌파하겠다는 의지, 협치를 통해 국정에 물꼬를 트겠다는 진심이 담긴 자리였는데요. 대통령은 푸른색과 붉은색이 섞인 넥타이를 메고 오색국수를 준비하며 화합의 상징을 직접 표현했습니다. 진짜 보여주기식이 아니라 실제로 손을 내민 건데요. 문제는 이 손을 뿌리친 쪽이 바로 국힘당이라는 점입니다. 첫째는 경제성장, 민생 문제입니다. 국민의힘은 지난 문재인 정부의 소득주도 성장이 현 정부에서 재정주도 성장으로 재현되지 않기를 정부 여당에 요청하고 싶습니다. 전 세계가 전쟁과 공급망 위기에 따라서 경제 불안정성이 계속 높아지고 있습니다. 7공화국이 6공화국과 확연히 달라야 하는 핵심 가치는 저는 개인적으로 국민 통합이라고 생각합니다. 민주화를 이루었지만 적대적 진영 간의 불안정한 타협 체제였던 6공화국을 넘어서 7공화국으로 가는 개헌에서는 지금처럼 지역과 이념이 결합되는 적대적 진영 정치를 극복할 수 있는 정치제도와 선거제도의 개혁 논의가 함께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이 자리가 국가의 방향을 함께 수기하는 협치의 장이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국민의 기대를 저버리지 않는 실질적인 전환점이 되기를 희망합니다. 이재명 정부의 성공을 위해서 존중하게 제언을 몇 가지 드렸습니다. 49.4%의 국민이 이재명 대통령을 선택을 했는데 50.6%의 국민은 이재명 대통령을 선택을 하지 않았다는 점을 고려해서 통합과 협치로 나아가기 위한 야당의 고언을 좀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인사 문제입니다. 인사가 만사라고 했는데 대통령께서 총리 후보자를 선택한 사유에는 아마 여러 가지 상황과 그 능력 이런 부분들을 충분히 고려하셨을 거라고 봅니다.
그런데 지금 이제 언론에 나오는 사항만 보더라도 지금 총리 후보자에 대한 의혹이 사실 감당하기 힘들 정도로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그 내용에 대해서는 이미 소상하게 파악하고 계시기 될 것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는 추가로 이렇게 말씀은 안 드리겠습니다. 이런 분이 앞으로 총리가 된다면 행정부에서 정부에서 국회를 어떻게 상대할 것인지 또 여야 관계가 어떻게 될 것인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대통령께서 좀 심사숙고를 하실 것을 당부를 드립니다. 아마도 대통령님께 진언을 하는 그룹에서는 정권 초반에 첫 인사부터 이렇게 밀려서는 안 된다 이렇게 또 말씀하실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런데 국회를 이렇게 우습게 아는 분이 총리가 되었을 경우에 그것이 과연 이재명 정부의 성공 또 이재명 대통령의 성공에 얼마나 도움이 되는지 이런 부분을 신중하게 좀 고려해 주시면 좋겠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두 번째 문제는 원구성입니다. 우리 의회 민주주의 정치를 복원을 바라는 것은 여야가 아마 같은 생각일 것입니다. 오랜 국회 관행상 원내의 교섭단체 순서대로 제1당이 국회의장직을 맡고 2당이 법사위원장직을 맡음으로써 원내에서 견제와 균형이라고 하는 민주주의 원리를 실천해왔던 것이 오랜 국회 관행이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지금 사실 더불어민주당이 압도적인 다수를 점하다 보니까 중간에 많이 지금 오류되어 있습니다. 국회 원구 구성 문제는 사실 국회 교섭단체끼리 서로 상의하면 될 일이지 굳이 대통령께 이 말씀을 드릴 사안은 아니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사실 지금의 국회 원 구성 자체는 우리 대통령께서 당대표 하실 때 그때 세팅이 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한마디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숨결이 고스란히 남아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대통령께서도 이런 부분을 결자하지 않는 마음으로 다시 한번 봐주시기를 좀 부탁을 드립니다. 마지막으로 대통령님 경사재판과 관련해서 혹여나 사법체계를 건들 수 있는 법안들 추진되는 데 대해서는 걱정하는 목소리가 많이 있습니다. 일단 법안 추진을 잠시 모르겠다고 하는데 앞으로도 사법체계의 안정성과 예측 가능성을 저해한다는 이런 지적이 남아있다는 점을 고려할 때 대통령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지혜롭게 대응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이쯤 되면 싸우자는 이야기인데요. 국힘당은 여야 회담이라는 말이 무색해지는 발언들을 쏟아냈습니다. 국힘당은 이 자리를 정치적 기회로 삼았는데요. 본색을 숨기지 않았습니다. 김용태와 송원석은 각자 준비해온 아무 말 대잔치를 읽기 시작했는데요. 어처구니가 없었습니다. 곧바로 김민석 국무총리 후보자를 공격했는데요. 총리 인준 절차를 무시했다며 오만하다고 인격 모욕성 발언을 퍼부었습니다. 여당 시절 수십 명을 청문보고서 없이 임명했던 정당이 야당이 되자 내로남불을 보여줬는데요. 한심 그 자체였습니다. 이미 이들은 협치에 관심조차 없었는데요. 오로지 정쟁, 하고 싶은 말을 하기 위해 회담 자리를 이용하고 싶었던 겁니다. 추경 문제에서도 딴지를 걸었는데요. 재정 확대가 실패라고 겁박을 시작했습니다. 경제는 곤두박질치고 민생은 바닥을 친 상황인데 책임 떠넘기기에만 몰두한 거죠. 한마디로 깽판을 치러 여야정 회담에 응한 겁니다. 지금 경제는 위기 상황이고 민생은 벼랑 끝에 몰려 있는데 재정을 풀지 않으면 안 되는 국면에서조차 정략적 계산만 앞세우고 있는 거죠. 이어 국회 법사위원장 자리도 달라고 주장했는데요. 입법을 틀어주겠다는 속내를 여실히 드러냈습니다. 하지만 대통령이 국무총리 인사청문회와 법사위원장 자리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그 모든 건 국회에서 여야가 합의해서 처리하면 될 문제인데요. 다시 말하지만 이들의 목적은 깽판이었습니다. 심지어 대통령 재판 문제까지 거론했는데요. 임기 후 재판을 받아야 한다며 약속까지 요구했습니다. 공개 망신 주기에 가까운 태도였는데 오로지 정치 보복에만 매달리고 있는 거죠. 총선을 통해 국민은 분명한 메시지를 줬습니다. 175석이라는 거대 의석을 민주당에게 몰아주며 국정 운영의 주체를 명확히 정해줬는데요. 또 이번 대선에서 이재명 대통령을 선출하며 국정을 이재명 정부와 민주당에게 맡긴 겁니다. 국힘당은 이 민심을 끝까지 외면하고 있는데요. 마치 자신들이 여당인 듯 여전히 국정의 중심에 앉아 견제자 흉내만 내고 있습니다. 협치는커녕 정권 흔들기, 인사방해, 입법 발목 잡기라는 과거의 정치 행태만 반복하고 있는데요. 국정이 아니라 정쟁에만 몰두하고 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그런 가운데서도 말을 아끼며 최대한 절제된 태도를 유지했는데요. 공개 발언은 줄였고 비공개 회동에서는 청문회를 통해 총리 후보자의 해명을 지켜보자며 야당의 요구를 원칙적으로 일축했습니다. 법사위 문제도 여야가 협상할 사안이라며 말을 아꼈는데요. 상식과 절제를 지켰다는 평가가 나옵니다. 반면 국힘당은 대화의 자리를 기어이 정치쇼로 전락시켰는데요. 양보가 없다면 들러리 세우는 일이라고 깎아내렸고 협치는 걷어찼습니다. 이쯤 되면 회담 자체에 진정성이 있었는지조차 의심스러운데요. 대화하러 나온 것이 아니라 싸우러 나온 듯한 모습이었습니다. 더 기가 막힌 건 국힘당의 내로남불인데요. 자신들이 야당이 되자마자 견제라는 말을 꺼내들며 국정의 발목을 잡으려 하고 있습니다. 삼권 분립을 무시한 채 대통령 인사권까지 좌지우지하려 드는 오만한 행태는 아직도 주제 파악이 안 된 곧 해산될 소수야당의 모습을 망각한 듯 보이는데요. 민생은 관심 바뀌고 국정의 공백은 아랑곳하지 않으며 오직 이재명 흔들기에만 혈안이 된 모습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민생과 통합, 협치를 위해 손을 내밀었고 국힘당은 그 손을 내동댕이 쳐버렸는데요. 내란에 동조하고 탄핵을 반대하며
대한민국을 장기 독재로 몰아넣으려 했던 내란 잔당 국힘당. 진짜 해체되었어야 할 찌그러기들이 아직도 살아입을 나불거리고 있습니다. 사람 대접을 해주니 자신들이 아직도 사람인 줄 아는 모양인데요. 호의가 계속되니 호의가 권리라고 생각한 탓일까요? 아직도 정신줄을 놓고 자신의 위치가 어딘지 또 무엇을 해야 되는지 망각한 채 이재명 정부 발목 잡기에 올인하고 있습니다. 어떠한 협치도 상생의 제안도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다 거부하고 있는데요. 이래서 청산이 시급한 과제였던 겁니다. 국힘당은 반드시 해산되어야 하며 내란의 공모, 동조했던 내란 중요 종사자들은 반드시 찾아내 그 책임을 물어 엄벌에 처해야 하는데요. 더는 두고 볼 수가 없습니다. 취임하신 지 18일 만에 여야 지도부를 이렇게 초청해 주셨습니다. 이전 정부에서 비교하는 건 아닙니다만 720일 걸렸다고 그래요. 대통령께서 협치에 대한 진정성을 느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대통령님의 지금 지지도가 60%를 좀 넘어가고 있습니다. 저는 그것이 국민들께서 우리 정부에, 국민주권 정부에 바라는 희망과 그 소망이 그만큼 크다는 걸 갖다 반증하는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정치권에서 여기에 좀 못 따라가고 있다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추경과 그래서 인사청문회 등에서 저희가 좋은 결과를 도출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야당 대표님들께서 몇 가지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거기에 대해서 저도 의견을 갖다가 좀 내야 될 것 같습니다. 정말로 우리 국민의힘에서 진정성을 보이려면 요구하기 전에 저는 반성하는 것이 죄송합니다. 반성하는 것이 먼저라고 생각을 합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 그 일가에 대해서 단호하고 흔들림 없는 그런 척결 의지를 갖다 좀 보여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 모든 것이 저희가 시작한 것이 아니고 12월 3일 친위 쿠데타에 의한 내란으로부터 시작이 된 것이거든요. 그렇다면 이 국가를 갖다 누란의 위기에 빠뜨린, 그리고 어쨌든 거기에서 그 윤석열 대통령을 갖다가 배출했던 국민의힘에서 진정 어린 반성의 토대 위에 협치에 나섰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오늘 저희가 살펴볼 자료는요, 이재명 대통령 취임 직후, 그러니까 한 18일 만에 열렸던 여야 지도부 회동 기록입니다. 그리고 여기에 대한 여러 해석 자료들도 같이 가져왔어요. 네, 안녕하세요. 이게 협치를 향한 첫 만남이다, 이런 기대가 있었는데, 실제로는 어떤 얘기들이 오갔는지, 또 왜 시작부터 좀 삐덕거리는 소리가 들렸는지, 그 핵심 쟁점들을 좀 깊이 파헤쳐 보겠습니다. 네, 이게 참 흥미로운 게 이 만남을 둘러싼 해석이 정말 극과 극입니다. 아, 그런가요? 네. 대통령의 제스처부터 야당의 요구사항, 그리고 이걸 바라보는 양측의 그 날선 시각까지 오늘 이 만남이 과연 앞으로 전국 운영에 어떤 시그널을 던진 건지 같이 좀 짚어보죠. 좋습니다. 그럼 먼저 대통령 측 입장을 좀 볼까요? 자료를 보면 일단 G7이랑 나토 회의 성과 공유하고 또 당면한 경제 위기 극복을 위해서 추경안 협조를 구하고 이런 초당적 협력을 강조하는 모습이에요. 그렇죠. 그 국가적 위기 극복, 또 민주주의 가치 회복, 이런 명분을 내세우면서 특히 경제 문제 해결을 위한 국회의 신속한 협조, 이걸 당부한 거죠. 여야 간의 이견이야 당연히 있지만 그래도 공통분모를 찾아서 위기를 넘자, 이런 메시지를 던진 셈입니다. 아, 자료에는 통합을 상징하려고 그랬는지 푸른색, 붉은색 섞인 넥타이라든지 오색 국수 같은 그런 디테일도 언급이 되네요. 네, 그런 상징적인 부분도 신경을 쓴 것 같고요. 자, 근데 이런 제안에 대해서 야당, 그러니까 국힘당 지도부죠. 송원석, 김용태, 이분들 반응은 어땠을까요? 자료를 보니까 분위기가 사뭇 달랐다고 하던데요. 네, 맞습니다. 좀 굵직한 요구사항들이 나왔죠. 네, 핵심은 한 3가지 정도로 볼 수 있습니다. 첫째는 그 총리 후보자, 김민석 후보자의 여러 의혹들, 이걸 거론하면서 인선 문제를 정면으로 지적하고 대통령한테 제고해달라, 이렇게 요구한 겁니다. 아, 처음부터 인선 문제를. 네, 정권 초부터 인사를 너무 밀어붙이면 협치가 어려울 수 있다, 이런 우려까지 표명을 했죠. 인선 문제 다음으로 좀 날카로웠던 건 역시 국회 원구성 문제.
특히 그 법사위원장 자리, 이걸 놓고 신경전이 있었군요. 아, 바로 그 지점입니다. 법사위는 사실상 모든 법안이 본회의에 가기 전에 거치는 길목이니까요. 국회 운영의 핵심 중에 핵심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제2당인 국힘당이 이걸 맡아야 한다. 이게 오랜 관행이고 또 견제와 균형의 원리다. 이걸 내세우면서요. 심지어 이 원구성이 대통령 당대표 시절에 결정된 거니까 직접 풀어달라. 이른바 결자해지를 요구한 거죠. 아, 결자해지까지. 네, 새 정부 견제를 위한 가장 강력한 카드를 처음부터 꺼내든 셈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요구는 경제정책에 대한 우려였고요. 맞습니다. 지난 정부의 그 소득주도 성장, 이게 현 정부에서는 재정주도 성장으로 이어지는 거 아니냐 이런 경계심을 보이면서 추경안 논의에도 좀 신중해야 한다 이런 입장을 분명히 했어요. 추경에 대해서도 좀 다른 목소리를 낸 거네요. 네, 그러면서 그 아슬아슬했던 대선 득표율 있잖아요. 49.4% 대 50.6% 이걸 상기시키면서 야당 목소리도 경청해야 진짜 통합과 협치가 되는 거다. 이렇게 강조를 했고요. 자, 여기서부터 이제 해석이 정말 첨예하게 갈리는 것 같습니다. 네. 한쪽에서는 대통령이 진짜 진심으로 협치를 제안했는데 국힘당이 이걸 정쟁으로 몰고 가면서 판을 깼다. 이렇게 보는 시각이 있어요. 네네. 총리 인준이나 법사위 문제는 국회에서 다룰 사안인데 이걸 왜 대통령 면전에서 따지냐. 또 추경에도 제동을 걸면서 사실상 깽판을 쳤다. 이런 아주 강한 비판까지 나오더라고요. 네, 그 해당 자료를 보면 국힘당이 민생은 뒷전이고 오직 정쟁, 정권 흔들기 여기에만 몰두하고 있다. 아주 신랄하게 비판합니다. 아, 심지어 과거 여당 시절 행태를 내로남불이라고 지적하고요. 내란잔당, 해체래상 이런 상당히 극단적인 표현까지 쓰면서 진정성을 의심하고 있죠. 오늘 저희는 이재명 대통령과 야당 지도부의 첫 만남이라는 한 장면을 다양한 각도에서 좀 조명해봤습니다. 협치를 향한 어떤 일말의 기대도 있었지만 시작부터 드러난 팽팽한 대립, 그리고 이걸 둘러싼 해속 전쟁까지. 뭐랄까 한국 정치의 현실을 아주 압축적으로 보여주는 듯합니다. 네, 정말 겉으로는 협력을 이야기했지만 속으로는 인사, 국회 운영, 경제정책 같은 핵심 사안에서 정말 한치의 양보도 없는 그런 힘겨루기가 이미 시작됐음을 보여주는 그런 만남이었다고 생각됩니다. 과연 이 첫 만남 이후에 진정한 협치는 가능할까요? 아니면 이때 균열이 앞으로 계속해서 전국의 발목을 잡게 될까요? 오늘 저희가 살펴본 자료들을 토대로 앞으로 펼쳐질 이 정치 드라마의 향방을 청취자 여러분 각자의 시선으로 한번 예측해 보시면 어떨까 싶습니다.